사실 무안공항은요, 광주공항과 차로 40분 정도 걸릴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앞서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 지어질 때부터 말이 참 많았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실세였던 한화갑 전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이 공항을 유치하면서 한화갑 공항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연간 992만 명 이용할 거다 이렇게 정부는 예측했습니다만 지난해 이용객은 26만 명에 그칠 정도로 이용객이 적어서 주민들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는 그런 공항이란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한화갑 공항, 고추 말리는 공항.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무안공항이요. 이번 달 전까지는 국제선 정규 노선이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무안공항이요. 1992년 12월 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8일에 개항을 했는데 국제공항이에요. 호남권의 유일한 국제공항이고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광주공항 국제선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호남권의 유일한 국제공항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8일에 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국제 노선이 개항된 거는 2024년 12월 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7년하고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정기 노선이 취항할 만큼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그 건설된 그러한 공항인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모든 이렇게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할 때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안공항을 만들면은 서남권의 유일한 거점 공항이 돼가지고 몇 명이 이용을 할 것인가? 그때 뭐 1999년이나 뭐 이때쯤 예측을 했겠죠. 그때 예측했던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1년에 992만 명이었어요. 1000만 명에서 8만 명 빠진 992만 명이었는데 그런데 2023년 작년에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몇 명인가? 24만 6천 명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예측 대비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몇 퍼센트냐? 2.5%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2%도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끼워 맞춘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철새 도래지 한가운데다 공항을 만들면서 1000만 명이나 이용할 것이다라고 가짜 예측을 한 것이 이게 오늘날 비극을 맞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한테 명백하게 어차피 사고는 났으니까 뭐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 처음부터 정치공항이 태생적인 그런 문제가 이번 사고와도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제성 부족한 정치공항이라는 지금 비판받고 있는 무안공항은요. 왜 그러냐면 서해안 철새도래지와 가깝기 때문에 공항 건설 초기부터 조류 충돌 가능성이 지금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러 보고서에도요. 1998년에 나온 보고서에도 조류 충돌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2020년에도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 2020년에 충돌 최소화하라 라고 했지만 지금 조류 퇴치 인력은 4명밖에 없고 짚어드렸습니다만 참사 당시에는 그마저도 절반밖에 없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탐지 레이더도 없고요. 열화상 감지기도 없습니다. 홍 교수님,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공항이 지금 태생적으로 이번 사고와 무관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말을 먼저 꺼낸 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겼네요. 저는 정치공항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저 북쪽에 양양도 그렇고요. 속초하고 양양권을 커버한다고 해놔놓고서는 그걸 양양공항도 지금 텅 빈 상태죠. 그 다음에 울진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저 횡성도 국내 노선이 많이 제주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위기에 달려 있고 예천도 그렇고 이게 다 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분위기가 닷컴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던 시절이거든요. 그 컴퓨터에 요즘은 그 디지털 산업이라는 말도 지나서 AI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 닷컴 산업이 발전할 때에
도시가 발전하거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세 가지의 포터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하나가 첫째가 그 진짜 포터 항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포터가 있어야 되고, 에어포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큰 도시들 주변에는 그 논리를 마구 세워가지고 그러한 항구 비행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최근에는 김해공항하고 가덕도 공항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네. 지금은 새만금이 또 그런 문제에 또 쌓여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 사회적인 문제, 더 중요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관제 공력조차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이 그 중첩되게 사용해가지고 아주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설치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규격화된 설비들을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또 형식적으로만 맞추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지양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